구매 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출을 순액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나와 있거나 뭐 다른 이제 플랫폼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은 네. 총 판매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순액으로 신고할 거를 총액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엄청나게 크게 신고하셔가지고 내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부가세를 더 많이 내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벽인간TV의 통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여기 회계사님 모시고 일단 구매대행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세무 지식에 대해서 좀 다뤘잖아요. 네네네. 네.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죠? 오늘은 이제 저희가 부가세 신고할 때 네. 구매 대행업 같은 경우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소명 자료 준비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소명 자료, 네, 부가세 이런 거 단어만 들어도 사실 저는 항상 그런 걸 피해 왔거든요. 부가세랑 종소세랑 네.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늘 부가세에 대해서 먼저 다룰 건데 부가세에 대해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회계사님, 제가 처음에 어떤 실수를 했냐면 제가 2019년 부가세를 신고하는데 네. 셀프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좀 돈을 아끼려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부가세 정산하기 뭐 이런 자료 다운받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있죠. 네, 그래서 셀프 신고를 할 때 매출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 1년치 몇 천만 원 매출을 그냥 그대로 넣어버린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 구매 대행업자는 좀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엄청 이제 크게 신고를 하신 거죠. 이따가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구매 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출을 순액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나와 있거나 뭐 다른 이제 플랫폼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은 네. 총 판매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순액으로 신고할 거를 총액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엄청나게 크게 신고하셔가지고 내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부가세를 더 많이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매 대행은 일반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사입 운영하는 사람들이랑은 완전 다르게 신고해야 된다. 아, 그렇죠. 그거죠. 네. 그러면 거의 몇 배 차이 나나요? 신고 방식이나 뭐 어떤 매입자를 빼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냥 뭐 대충 잡아도 10배? 정확하게 모르겠네 나도. 네네, 그런 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순수 오픈마켓에 있는 매출이 내 매출이라고 다 신고해버리면 네네. 정말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피하시려면 오늘 회계사님이 어떻게 보면 지식 기부해 주시는 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구매대행 부가세 2023년 1월부터 신고를 해야 되죠. 네. 1월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신고 납부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1월 25일까지 1월 25일까지. 로 되어 있고 저희가 신고하는 기간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간이가세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만약 일반 가세시라면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이제 준비하는 거 네. 이제 사업자 매출이 없더라도 다 하셔야 되니까 네. 한번 화면 보면서 잘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구매대행업 소명 자료는 왜 필요할까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 구매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세청과 다르게 매출이 이제 신고 집계되거든요. 네.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액으로 매출을 집계하는 반면에 구매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순액으로 매출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전산 자료를 항상 저희가 신고한 자료랑 비교를 하다 보면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이 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다르네? 그러면 한번 소명해 보세요. 이 내용을 항상 국세청에서는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미리 증빙을 잘 갖춰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순액이라는 게 네. 어떤 거예요? 순액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구매 대행업자잖아요. 네. 구매 대행업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대신 구매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구매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저희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 판매액에서 상품 매입액을 빼고 그리고 뭐 배대지 수수료를 빼고 그 남은 이제 그 순액에 대해서 네. 매출을 신고를 해야 돼서 여기서 말하는 순액은 그 이제 남은 저희의 순수수료를 알겠습니다. 순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총 판매 금액에서 저희가 이제 해외 물품 매입액을 빼고 배송 대행지 비용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에 대납액이 있으면 이 대납액을 빼고 남은 순수수료 판매 매출에 대해서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플로우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료를 준비하시면 그게 바로 소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명 자료를 준비할 때 제가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이제 뭐 세무서에서나 국세청에서나 뭐 이런 양식으로 해라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고 저희 이제 카페에도 올려져 있는 그 엑셀 양식 마진율 계산기인가요? 그 양식으로도 소명 자료를 만드셔도 되기는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카페에 올라와 있는 게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양식 같은 경우에는 날짜별로 저희가 거래 건별로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똑같이 판매 금액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품 매입액이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배대지 비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뺀 순이익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 이익 부분을 쭉 합해서 이제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엑셀 파일을 만약 이용해서 저희가 소명 자료를 만드신다고 하시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보시면은 이 엑셀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저희가 계산의 좀 편의를 위해서 고정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매입을 할 때마다 환율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환율에 맞춰서 정확한 값을 좀 넣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파일에 되게 디테일하게 파일이 구성되어 있어서 고객님들의 개인정보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은 잘 지우셔서 나중에 소명 자료 업데이트 할 때 업로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명 자료 준비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일단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서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명 자료를 아무거나 다운받지 마시고 제일 처음 이제 소명 자료 받으실 때 날짜 선택을 꼭 확인하셔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이제 기간을 잘 선택해 주시고,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을 잘 선택해 주셔서 내년 1월에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기간을 꼭 선택을 잘 해주시는 것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대부분 간이 과세자이시니까 그분들은 작년 1년치를 전체 다 신고한다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은 22년도 12월인데 이제 내년 1월에 신고할 때는 보면 이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년치를 간이 과세자는 다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스텝입니다. 저희가 총 판매 금액 자료를 이제 준비를 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스마트 스토어의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뿐만 아니라 뭐 옥션, 뭐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 입점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모든 쇼핑몰의 판매 금액 자료를 다 이제 모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내역을 클릭해 보시면 조회하기가 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을 정확하게 딱 맞춰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과세 면세 합계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월별 내역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걸 다운받으셔서 모아주신 다음에 이제 엑셀 파일을 여셔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발표 자료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마트 스토어 얼마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스토어도 다 마찬가지 이런 방식으로 옥션 얼마, 지마켓 얼마, 뭐 없는 스토어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0원, 이거 뭐 내역은 없을 거고요. 네네. 그래서 있는 스토어만 이렇게 해서 총 판매액 자료를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내가 1년 동안 팔았던 총 매출액이죠. 자, 이렇게 하면 우선 총 판매 금액을 다 모은 겁니다. 저희가 한번 실제로 스토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쿠팡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샘플로 보여드리면 쿠팡 이건 이제 판매자 어드민인데요. 여기서 이제 정산 눌러보시면 여기 부가세 신고 내역이 있습니다. 네, 여기 눌러보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날짜 선택이죠. 날짜를 22년도 1월부터 22년도 12월까지 해서 검색 눌러주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상세 다운로드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다운받으셔도 되고,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 12월이 마감이 안 돼서 지금 11월까지 나와 있는데 내년 1월 초가 되면 이제 12월까지 검색이 되겠죠. 되면 그 내역을 쭉 다운받아 주셔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 화면을 캡처를 뜨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하실 때 소명자료 쓰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측 앞쪽에 보면 여기 총 합계 금액 있죠. 그럼 이게 저희가 지금 쿠팡에서의 총 판매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쿠팡을 하나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에 쪽에 보시면 이제 스토어별로 제가 위치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위치를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치를 잘 못 찾으시거나 아니면 여기 없는 다른 뭐 판매처가 계시다고 하면 해당 업체의 이제 CS 센터에 문의를 주시면 알려주거든요. 어디서 부가세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엑셀 파일 형태로 해가지고 총 판매 금액 뭐 11번가, 총 판매 금액 뭐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모아주시고 그거를 메모장이나 아니면 엑셀에 1년 동안 총 판매액 얼마, 어떤 업체 얼마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시로는 이제 쭉 합계를 내보면 뭐 1200만 원 팔았다 이렇게 네. 이제 예시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켓에서 내가 팔았던 총 판매 금액은 이제 이렇게 모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자료 준비해야 되나요? 다음 스텝으로는 저희가 순 매출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총 판매액에서 저희가 물건을 샀던 이 네. 매입 금액을 이제 빼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물건 매입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통 이제 해외에서 구매를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를 보통 하나 내지 두 개를 쓰셔서 해외 물건을 구입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드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해외 매입 내역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삼성카드를 예시를 들었는데요. 각 카드사별로 들어가셔서 자기가 이제 매입에 주로 썼던 그 카드를 조회하신 다음에 당연히 이제 여기서도 기간이 중요하겠죠. 네. 기간을 맞추셔서 조회를 하신 다음에 엑셀로 내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려받으시면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엑셀 파일 형태로 나올 거고요. 그거를 이제 엑셀에 옮겨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612만 원을 해외 타오바오에서 이제 구매를 했던 다 비용인 거죠. 네, 아까 12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실제 구매했던 비용이 612만 원이라는 그렇죠. 거죠. 1200만 원을 팔기 위해서 네. 저희가 구매했던 비용을 말한 겁니다. 네. 여기서 좀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매입 소명 자료에는 말 그대로 저희가 총 판매액과 관련된 매입 금액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해외여행 가서도 같은 카드를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면세점이나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엑셀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 라인을 지우신 다음에 순수하게 저희가 이 구매 대행업과 관련해서 매입한 금액만 포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아예 그냥 네.
거래 내역이 많으니까 이 사업자 카드로는 그냥 구매 대행 전용으로만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사업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구매와 관련된 카드는 한 개로 해서 그냥 그것만 쓰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 카드사마다 달러로만 표기해주는 카드사도 있거든요. 내역을 받았을 때. 네. 그거는 이것도 역시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원화 결제 내역을 좀 보내달라고 하시면 해당 내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세청에 제출할 때는 원화로 된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참고하셔서 혹시나 달러로 돼 있으면 그 CS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총 판매액에서 총 매입액 요거까지 구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뺄 수 있는 금액이 저희가 배대지 수수료거든요. 네. 배대지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배대지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제 예시로 이제 올려놨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날짜를 또 중요하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엑셀로 다운 받으시면 그 자료가 바로 배대지 소명 자료가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메모장이나 엑셀에 얼마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물건 구매했던 600만 원과 이제 배대지 220만 원 이렇게 이제 일단 물건 구매할 때 들어간 비용이 집계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 배대지 페이지에서 엑셀 같은 게 사실 잘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네. 그럼 이제 뭐 캡처 화면도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뭐 수수료 이체 내역이나 보통 이제 뭐 무통장입금 이런 것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내역이 있을 거고 그런 내역을 이제 다운 받아 가지고 카드 결제가 있으면 뭐 결제 내역 다운 받으셔도 되고 그거를 한 다음에 저희 이제 증빙으로 또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엑셀로 전환이 안 될 때는 내가 이제 이체했던 내역을 그냥 엑셀로 뽑은 다음에 네네네. 그 배대지에 입금한 내역을 싹 다 합계를 더해주는 게 이제 그 매입 자료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차피 예금주로 필터링을 하면 손쉽게 그 내역을 이제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금액을 저희가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배대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내가 1,000만 원을 썼잖아요. 네. 부가세를 끊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에 사실 저희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는데 배대지에서 뭐 수수료를 더 주고 부가세를 뭐 끊을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구하고 있는 순 매출은 매입세 공제용이 아니라 매출의 차감 항목을 구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굳이 10%를 더 주고 부가세를 뭐 끊어준다 이런 걸 할 필요 없고 그냥 순수하게 저희가 이체된 금액만 확인해서 매출에서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이 이제 관세나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매 대행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납부하는 게 아니죠. 구매를 하신 고객님한테 납부를 하도록 하는데 가끔씩 설명을 추가로 좀 드리지 않았다거나 미리 아니면 이제 뭐 금액이 소액이라서 제가 내드릴게요 해서 저희 사업자가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것 역시 이제 증빙을 모으셔서 이제 소명자료 파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금액이 크진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이체 내역이라든지 영수증, 관세 안내 문자 같은 이제 증빙을 잘 모으셔가지고 소명자료 파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출할 소명자료 엑셀 파일 및 판매 수수료 금액 집계가 이제 완료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이제 엑셀 파일로 이렇게 대납액부터 총 판매 금액 쭉 이제 했던 것들이 쭉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총 판매액에서 총 구매 비용 그리고 배대지 비용 그 대납액 해서 매출 차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이 사업자는 1,219만 원이라는 이제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였고 그렇죠. 물건을 구매했던 비용 610만 원, 배대지 비용 220만 원, 그다음에 관부가세나 경동택배비 대납한 거 9천 원. 이렇게 해서 1,219만 원에서 830만 원을 빼면 약 한 400만 원 정도가 네. 판매 수수료 이익,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순이익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부가세 신고할 때 최종적으로 나의 부가세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 뭐 400만 원 조금 안 되는 이 금액을 저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이제 네네.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간이 과세자분이 400만 원 부가세를 신고를 하면 네. 실제 부가세는 얼마 정도 낸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간이가세자분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자 부가율이 따로 있는데 네. 한 1.5% 정도 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업자가 이거 딱 한 개 있다. 한 개 있으면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 4,800만 원 판매 금액이 밑이시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할 금액이 없게 되는데 네. 그렇지만 반드시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이런 가산세 같은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참고하셔서 매출이 없으신 분들도 매출이 없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아까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순이익을 신고하는 사람은 이제 부가세 납부 면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기준이 매출액이 얼마인가요? 헷갈릴 수 있으신데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일단 간이가세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은 8천만 원 기준으로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납부 의무 면제는 4,800만 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매대행업자들은 쉽게 말하면 순이익이 400만 원 정도가 이제 1년에 4,800 매출이잖아요. 4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은 부가세 낼 게 면제될 수도 있다. 이 사업만 하시는 그렇죠. 분은. 그럼요. 맞죠. 네. 하지만 부가세와 또 종소세는 다르니까
또 부가세가 낼 게 없다고 해서 종소세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네. 일단 부가세는 그렇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사실 직장을 다니는 분도 꽤 네. 많으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직장 소득이랑 부가세랑은 별개인가요? 그럼요. 직장 소득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고 이 사업 소득에 대해서 지금 부가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실 때랑은 상관없고 추후에 5월에 이제 종소세 신고하실 때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이란 걸 하잖아요. 네네. 하셨다 하더라도 사업 소득이 있으시면 5월에 한 번 더 합산과세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때 한번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한 사실 준비물이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준비물을 가지고 실제 셀프 신고하는 법을 또 이제 다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지금 이 자료를 모으는 것만 봐도 좀 머리 아픈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신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대신 신고를 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명 자료라는 거는 만약에 이번에 이제 신고할 때 안 올리실 수도 있어요. 안 올리실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세무당국이 달라고 하면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고하실 때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올리시는 게 좋고 이제 신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셀프 신고를 하든 아니면 이제 업체에 맡기든 사업주님들께서 이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일이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다운 받는 것도 그렇고 카드사나 이런 데는 접속할 때 공인증서라든지 맞아요. 2차 인증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 지나고 나서 1월 초 되자마자 바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네. 대리 신고를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건 가능하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저기 정민 회계사무소 네네. 검색하셔가지고 연락 주셔도 되긴 되는데 네. 주변에 이제 가까운 회계사무소에 연락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어보신 다음에 신고하셔도 되고 네. 뭐 아니면 셀프 신고하고 싶으시면 뭐 셀프 신고하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구매 대행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세무사분들이 네. 제가 이때까지 만났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거의 다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먼저 정리를 해주신 분들에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카톡 채널도 운영하시니까 그냥 뭐 안 맡기셔도 되니까 질문 같은 거를 또 여기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카페 이제 12월 말쯤에 카페에 이제 계신 분들을 한정해서 세무 대리 신고 수수료를 좀 저렴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이벤트를 좀 같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대리를 맡기신다고 하시면 이제 그런 거를 좀 고민해 보시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준비를 여기까지 했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셀프 신고 하실 분들에게 따라 하실 수 있게끔 그걸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금액이 나오지 않는 정도 수준에 계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촬영된 걸 보고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